여러분들 올해 가장 큰 조정이 있었던 달이 2월인 거 아세요? 기억나시는 분들 있나요? 올해 2월이 2021년 들어서 적어도 지금까지는 가장 큰 하락이 있었던 달입니다. 혹시 왜 빠졌는지 기억나시나요? 빠졌는지는 기억나시나요 혹시? 네, 혹시?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진짜 망각의 동물이어서 2월에 조정이 있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그랬나? 그리고 왜 떨어졌는지도 기억 안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하락론자도 아니고 비관론자도 아니고 하는 이유가 지나고 나면 기억도 잘 안 나더라고요. 그런 조정의 이유들이. 그렇죠? 그래서 핑계다. 조정 핑계다. 그냥 오르고 내리면서 우상향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혹시 모르는 조정의 핑계? 이유는 알고 있으면 훨씬 마음이 좋으니까 한번 그 얘기는 해볼게요. 자, 일단은 맞아요. 벌써 맞추신 분들이 있는데 올해 5월 이후에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은 조정이 뭐예요? 이러실 거예요. 그래서 제 최근에 시작하신 분들은 소목님 주식이라는 게 원래 안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떨어지지 않으니까. 이게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들. 주식이 안 떨어진다니요. 정말 그러면은 진짜 큰일 납니다. 주식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데요. 계좌가 녹아내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량주를 사더라도. 맞죠? 근데 올해 2월 달부터 3월 사이에 고점 대비 딱 10%에서 12% 정도 빠졌습니다. 나스닥 기준으로.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10% 이상 빠지질 않으니까 올해 처음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원래 주식이 이렇게 그냥 안 빠지는 줄 아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근데 이때 왜 빠졌느냐인 거예요. 이때 왜 빠졌느냐. 지금 이때 현상과 되게 비슷하다라는 한 가지 이유가 나는데 저는 공감이 돼서 가져왔어요. 제가 참고로 이때 뭐라 그랬는 줄 알아요? 제가 유튜브에도 있으니까 뭐 똑같이 말하는데 이때 그랬어요. 막 조정 때문에 걱정하시길래 여러분들 나중에 하반기 가시면 2월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기억 못 하실걸요? 진짜 그랬다니까요. 제가 이번에도 만약에 조정이 오면 제가 똑같이 말할 거예요. 여러분들 내년쯤 되면은 작년에 9월에 조정이 있었나 기억도 못 하실걸요? 라고 저도 똑같이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나고 나면은 기억도 안 납니다. 네, 그때는 막 진짜 막 폭락할 거고 걱정되는데 맞죠? 자, 근데 지금 2월 달에 뭐였냐면요.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약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미국 시장의 배당률이 미국의 채권 수익률과 같아졌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면서 이때 정점으로 본격적으로 떨어졌어요. 이게 뭐냐면은 자,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제가 그냥 정말 단순하게 비교해 볼게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예적금 이자가 2%인데 주식해서 벌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이 2%면 주식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예적금에서 어차피 2% 원금 보장되는데 2% 이자를 받을 수 있고 주식은 잃을 수도 있는데 2% 배당 준다. 안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실제로도 주식과 채권을 단순 비교하면 같은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같아졌다는 얘기는 뭔가 잘못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시장에서. 뭐지? 이상하다. 주식이 더 위험한데? 그러면 주식이 더 기대 수익률이 높아야 되는 거 아닌가? 더 위험 프리미엄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최소한 미국 주식의 어떤 배당률이나 기대 수익률이 제일 안전한 자산인 채권보다는 뭔가 보상을 더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근데 이게 같아졌다고 하니까 시장에서 뭐지? 생각한 거예요. 주식이 너무 비싸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뭔가 잘못됐다. 이유는 여러 가지겠죠. 어쨌든 주식과 채권 시장이 뭔가 균형이 안 맞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조정이 왔었어요. 실제로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여러분 올해 초에 아까 제 차트 보여드렸죠. 올해 초에 전부 다 스펙 열풍에다가 중소형주 열풍에다가 전부 다 채권 팔고 안전자산 다 팔고요. 전부 주식에 뛰어들 때였어요. 그러니까 주식이 이제 점점 비싸진 거죠. 너무 비싸진 거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전부 다 채권 팔고 전부 다 주식으로 몰려가니까 이제 너무 고평가됐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이제 요 이유를 핑계 삼아서 주식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요때 올해 2월 달에 요런 그래프가 나오면서 주식 배당률과 채권 수익률이 똑같다고? 이거 좀 너무 심한데? 이러면서 보세요. 여기 똑같이 기사가 있습니다. 올해 2월 달에 나스닥 막 3.52% 폭락. 이때 막 며칠 만에 폭락했습니다. 미국 10년 국채, 미국에서 제일 안전한 채권을 사놓는 거랑 배당 수익률, 채권이 배당보다 더 앞섰다. 이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야 이상하다 하면서 그런 핑계를 대면서 조정이 왔었어요. 올해 가장 크게 빠졌던 국채 수익률이 배당보다도 높아진 점이 투자자들의 불안을 더했다. 이때 미국 주식 사서 배당 수익률이 1.48%였는데 채권이 1.5가 됐으니까 그냥 채권 사도 1.5% 이자 따박따박 갔는데 위험한 주식을 사도 배당이 이거밖에 안 나와? 하니까 사람들이 잘못됐다 이렇게 한 거죠. 요런 조정 핑계가 있었다. 지나고 나면 기억도 못 할 텐데 어쨌든 주식이 고평가라는 말을 이렇게 어렵게 말한 거예요. 요런 얘기 있었는데 실제로 이 당시에 이 기사들이 쏟아 나왔었습니다. 국채 금리가 채권 샀는데 그냥 안전자산인 채권만 사놔도 배당주보다 더 좋으면 배당주 살 이유가 없다. 국채가 올라간다. 주식 매력이 떨어진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당시 사상 최고 수준의 무익 주식 시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핵심선으로 S&P 500 배당 수익률을 지목해왔다. 뭐 이런 식으로 진짜 이렇게 기사가 막 쏟아 나왔습니다. 국채가 주식보다 낫다. 자금 이동 신호탄 이러면서 막 겁을 줬어요. 실제로 이때부터 이제 주식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자, 근데 똑같은 일이 지금 한 번 더 올해 처음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월 중순 어제 그저께 미국 배당 시장 배당률과 10년 금리, 미국 국채 금리 수익률이 같아졌습니다.
1.33, 1.31 똑같죠. 그래서 이제 이거 핑계로 조정을 부를 수 있다. 이거는 조정을 부를 수 있을 만한 핑계예요. 왜냐하면 주식이 그만큼 많이 올랐다라는 한 가지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뭐 조정이 온다라고 말하면 억지겠지만 이런 핑계를 댈 수 있다. 알아두면 좋겠잖아요. 주식이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핑계로 작용할 수 있겠죠. 요거는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심각한 폭락 이런 걸 불러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기업 실적들이 끄떡이 없기 때문에 이런 핑계로 조정이 오면 아 그렇구나 더 사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진짜 돼요. 괜찮아요. 네. 현금 비중 그래서 좀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핑계는 진짜 언제든지 수십 수백 가지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떨어지고 나서 핑계 항상 돼요. 제가 뉴스가 핑계라고 그러잖아요. 갑자기 뭐 미국 증세 핑계, 재무부 디폴트 핑계 수십 가지입니다. 뉴스 그런 거는 거기에 흔들리지 마시고 진짜 거기에 겁내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진짜 현금 비중을 조금 유지하는 습관을 들이면 별로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저도 언제 올지 조정이 올지 솔직히 몰라요. 근데 현금 비중 유지하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혹시 9월, 10월에 뭐 조정이 올지 모르겠는데 진짜 올 2월 달에 조정 이유도 기억 대부분 못 하시는 것처럼 앞으로 올 조정도 대부분 있었는지조차 기억 못 하실 경우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시기보다는 이제 대응할 준비해 놓자. 항상 조정이 안 온다는 생각이 더 무서운 것 같긴 해요. 솔직히 언제든지 올 수 있다. 그리고 저는 이거보다 더 무서운 건요. 이건데요.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어요. 시장 조정이 올까 걱정하는 것보다요. 더 무서운 게 이겁니다. 저는 웬만한 공포 영화보다 이게 더 무서운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돈 푸는 내역이거든요. 보시면 페드 많이 들어보셨죠? 이 그림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연준, 미국이죠. 미국의 연준, 유럽 중앙은행, 일본 중앙은행의 돈 풀기가 전혀 줄고 있지 않습니다. 뉴스에서는 자꾸 뭐 인플레이션 테이퍼링 얘기하는데요. 이 자료를 보시면 그런 뉴스들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지 내 돈이 지금 얼마나 휴지가 되고 있는지 화폐 가치가 얼마나 떨어지고 있는지 그게 더 무섭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진짜 남양특집이라고도 저도 얘기하는데 진짜 살 떨립니다. 왜냐면은 그 돈이 진짜 값어치가 떨어지는 게 느껴지니까 이게 내가 돈을 번 게 아니고 겨우 방어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전 들거든요. 여러분한테 제가 조바심이나 조급함을 불러오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닌데요. 진짜 저는 좀 그렇게 느껴집니다. 너무 무섭게 돈을 풀어놔가지고 이 그래프가 살짝만 위로 기울어도 돈을 100만큼 풀면 거기서 빚내서 신용으로 돌기 때문에 어째 100이 뭐 100에 100제곱 뭐 이런 식으로 막 불어나잖아요. 그렇죠? 빵 부풀리듯이 이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서 지금 3대 은행 자산을 합치면 이렇게 되는데 물론 코로나 이후에 푼 거보다는 속도가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지금 돈을 거두는 게 아니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게 돈 푸는 속도인데 코로나 때 미친 돈 푸는 속도였다면 지금 돈 푸는 속도가 줄어들고 있을 뿐이지 아직도 세상에 9월 달에도 아직도 20% 전년보다 20% 속도 더 줄여도 10% 이상 속도로 어마어마하게 계속 풀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돈을 풀면 사람들이 어디로 투자할까요? 제일 많이 하는 거. 한국은 돈을 풀면 어디로 갈까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시장이라는 게 유동성과 심리로 움직인다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금리와 심리. 그래서 두 개의 리를 기억하면 된다 그러는데 돈을 풀었는데 심리가 받쳐줘야 글로 갈 거 아니에요. 한국은 돈을 풀면 주식으로 안 가고 부동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풀리면 한국은 부동산으로 가니까 심리가 부동산으로 가는 거고 맞죠? 돈 풀렸다고 주식으로 막 잘 안 가잖아요. 부동산 불패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근데 미국은 약간 반대죠. 미국도 물론 부동산으로 가지만 미국은 주식 불패 이런 신화가 있어가지고 돈 풀리면 돈 풀리는 족족 미국 주식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 그래프 보시면 S&P 500 파란색 그래프하고 미국의 돈 푸는 이 속도하고 거의 똑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S&P 500 그 나스닥 ETF를 사시는 건요. 사실상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현금가치 방어, 그냥 돈 풀린 게 고스란히 나의 그 QQQ의 가치의 방어가 된다? 약간 이런 느낌까지도 들어요. 물론 뭐 부동산도 다 갑니다. 제가 뭐 미국이 부동산 안 간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거 생각하면은 제가 요즘 예를 들어서 QQQ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기쁘지도 않아요. 돈이 이렇게 풀리고 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여러분도 어떨지 모르겠는데 좋아할 게 맞나? 내 돈이 이렇게 휴지가 되고 있는데 막 양극화가 벌어지면서 막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근데 지금도 막 궁금해하시는데 여러분들 그 2014년부터 여기 보세요. 돈 푸는 속도가 줄어들면서 이렇게 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고 실제로 금리 인상을 한 게 2015년부터인데 실제 금리 인상은 그 위기 이후에 진짜 2년 빨라야 2년 이후에 옵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조금 심지어 이때 급락했던 건 학습 효과가 없었을 때고 이제는 사람들이 다 알아버려가지고요. 2018년에도 제가 이때 미국 주식할 때도 2018년에 가서 금리 인상 1년에 3번인가를 한꺼번에 하니까 그때 주식이 완전 급락했었거든요. 저는 이때가 진짜 무서웠었는데 진짜 금리 인상을 실시한다는 그때 확실히 유동성이 줄어들긴 하는구나. 심리가 죽긴 하는구나. 근데 지금 금리 인상도 아니고 테이퍼링도 시작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무한한 낙관론을 펼치는 사람도 아니지만 조심히 하면 되겠지만 당장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의 그런 큰 일이 일어나기는 힘들지 않을까. 지금 심지어 경기가 초호황도 아니고 둔화, 지금 뭐 베트남 이런 데 공급망 이슈 때문에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예, 오죽하면 고성장주들이 다시 반등한다는 얘기가 지금 쉽게 돈 못 거둔다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거든요. 쉽게 돈 못 거둔다. 아직은 좀 먼 얘기 아닌가. 조정이 오면 아직은 더 담아야 되는 시기 아닌가.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올해 9월달, 10월달 조정 온다 이런 얘기 너무 많던데요. 어떤 핑계로든 뭐 올 수 있겠죠. 지금 사실 뭐 미국 증시가 많이 오르긴 많이 올랐으니까 개별 기업들도 좀 가격이 부담스러운 주식들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폭락이 오긴 진짜 힘들 것 같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잠깐, 설마 아직도 미국 주식 수수료 다 내고 하시는 건 아니죠? 이베스트 투자증권 온라인 계좌 보유하시고 이벤트 신청하시면 매매 수수료를 0.07%로 우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실시간 시세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그리고 저의 신간 증정 이벤트도 있는데요. 계좌 개설하실 때 이벤트 코드에 소몽 입력해 주시고 딱 100만원 이상만 해외 주식 거래해 주시면 모든 분들께 이 책을 증정해 드립니다. 한 가지 팁인데요. 50만원어치 주식을 샀다가 50만원어치를 팔면 100만원 거래 금액이 바로 채워지겠죠? 이미 타사에서 해외 주식 거래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죠? 그 해외 주식을 이베스트로 옮기시면 최대 100만원을 드린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500만원 이상 해외 주식 거래하시면 위 종목 중 한 주를 전원에게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와, 아마존, 구글이 한 주당 가격이 원화로 약 200만원이 넘는데 당첨되면 꽤 쏠쏠하겠는데요. 마침 미국 주식을 해보려고 하거나 추가로 계좌 개설하실 거라면 이런 혜택 누리시면서 투자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